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죠. 하지만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전남은 재택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이른바 전남형 재택치료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속사정을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폐교 기숙사입니다. 전남도가 취약계층 재택치료시설로 검토하고 있는 곳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나 가족 여러 명 중 한 명만 확진돼 재택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공중보건이나 행정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임대하거나 또 격리하거나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휴양시설이라든지 산림 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인데요. 시군마다 이 같은 전남형 재택치료시설 확보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을 해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박시설 업주들도 영업 차질을 우려하며 쉽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운영비도 예산으로 지원하지만 설득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여가 있다가 마을도 나가면은 또 이쪽에 사람들이 난리 날 것이고 돈이야 벌고 싶지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최근 2주 동안 고령층이 많은 전남 지역의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36%. 전남도는 전남형 재택치료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는 요양병원과 초등학교 등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와 서구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들의 변이 감염이 확인되면서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어제 하루 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폭발사고업체에서 400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고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없었지만 관리 감독 기관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종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입니다. 최근 광주 고용노동청의 특별 감독에서 무려 38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화염 방지기나 가스 감지기는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폭발 사망 사고로 특별 감독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기업도 조심을 하지 않았을까. 기계들이 설치가 미흡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다 본다거나 혹은 작업창의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관할 노동청은 정기 점검이 길게는 4년 주기로 이뤄지다 보니 그 사이에 새로 설비가 들어서면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사고가 난 업체가 화학물질 저장고의 배관 교체 등 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사전 점검이 불가능했다는 해명입니다. 노동부나 안전공단에다가 우리가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얘기가 없었다니까요. 지난 5년간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63건, 1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관할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아래 최소한의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산업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들과 해묵은 현안들이 법적 소송 등에 막히면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는데요. 결국 주요 사업들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조 원을 투입해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광주시가 사업자와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사업자 측은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시가 사업 담보금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고 사업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에서 그만큼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준비성과 계획성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 시민이 바라고 광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지금 ESG가 강조되고 있고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은 매우 유감이고 안타까워요. 해결의 실마리를 좀채 찾지 못하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주요 현안 사업,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의 일생활균형지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일생활균형지수는 4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한 반면 전남은 53.4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내일이면 2022년의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맞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아침 7시 35분부터 45분 사이에 해가 뜨니까요. 새해 첫 해 보시면서 기분 좋게 한 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광주 전남 곳곳에서 열렸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가 됐고요. 또 통행이 금지되니까요. 꼭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 정도가 더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눈 달림이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도 광주가 1도로 춥겠습니다. 곡성은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 1도, 여수가 3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도, 진도와 완도 3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3도에서 4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상위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전역이 새해 1월 1일인 내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조명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나 누출 등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용도 지역과 조명 종류에 따라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가로등과 허가 대상 5개의 광고물 등으로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개선 조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아마존에 개설한 전남 브랜드관이 정부의 적극 행정 경진 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전남 브랜드관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입점할 경우 입점부터 마케팅, 판매 등의 모든 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 순천 등 5개 시군이 최근 반도체나 세라믹 분야 등 7개 기업과 63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서 신규 일자리 2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과 개인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시도 지역 소득에 따르면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78조 1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1.5%가 증가했고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10만 원으로 전년보다 5.4%가 증가했습니다. 전남의 비제조 분야 생산이 늘어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전남은 13.8%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와 전자부품, 타이어 등이, 전남은 화학제품과 석유, 정제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2026년까지 2차 수산 가공과 유통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400억 원으로 가공산업 생산 기반 조성과 김, 전복, 뱀장어 등 10대 품목 육성, 수출시장 개척 등 93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